관객으로서의 경험이 우리 안에 신명을 자극하고 돌아가서 한국의 공연 문화가 최고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3월 6일 영국 BBC 방송은 카리나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팬들에게 배신이라는 비난을 받고 비굴한 사과를 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팝스타들은 자신을 압박하는 악명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리나 사태는 에스팝 멤버인 그녀가 배우 유재욱 씨와 사귄다는 보도에 소속사가 그것을 인정한 후 팬들이 반발하자 카리나 씨가 SNS에 육필 사과문을 올린 것입니다. BBC 방송국의 보도가 좀 거슬립니다. 과연 우리의 K-POP 문화가 잘못된 것일까요? 팬 문화 성숙도의 문제를 K-POP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아이돌 문화 초기 시절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룹 H.O.T의 문희준 씨가 강미연 씨와 사귀었던 연애 스캔들이 있었죠. 당시 흥분한 팬이 강미연 씨에게 커터칼을 보내기도 해서 떠들썩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팬 문화가 성숙해졌습니다. BTS와 아미가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K-POP 문화는 훌륭한 공연, 팬 문화도 세계로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럭을 보낸 일부 팬이 그 트럭에 쓴 글을 보면 과거에 우리의 미숙했던 팬 문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보낸 팬이 중국이라는 소리가 소문이 있는데 이들은 아직 공연 문화가 초창기여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카리나 씨에게 양육자 행세를 하죠. 다른 성숙한 대부분의 팬들은 이것이 도를 넘은 것이라며 공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획사와 가수의 사과도 이 잘못된 내용일까요? 육필 사과문을 보면 팬들이 항상 감사하며 열심히 활동으로 보답을 하겠다며 팬들이 받았을 그 섭섭함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라 망신을 시켰다느니 비굴하다더니 하는 비난이 오히려 미숙한 감정적인 대응 같아요. 어쨌든 K-POP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류 K-POP 이야기를 하며 우리 한국인이 미쳤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가 한국인에 놀라고 있죠. 세계적인 경연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심사위원은 출전한 한국인들이 만점을 연이어 받으며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는 것을 보며 도대체 한국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신명과 주인공의식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문화로 세계를 점령할 민족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동남아의 이 노래와 드라마를 수출하며 성장해온 한류는 이제 2세대, 3세대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음악 한국 위상을 떨친 계기는 바로 그 노래였죠.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은 2012년에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하며 빌보드 2위에 올랐습니다. 유럽 등 세계의 모든 나라에도 한국 노래의 위상을 떨쳤었죠. 세계인들이 우리말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이 들며 이런 것이 가능한지 놀랐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제대로 놀 줄 아는 놈이란 싸이가 노래한 그 놀 때 노는 여자, 놀 때 노는 사나이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명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그룹 BTS는 빌보드 1위에 또 AME를 석권하며 세계 최고의 가수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애국한 청년들이 군 면제로 활동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한국인의 위상을 이어주길 기대했는데 좀 아쉬운 일입니다.
비 등의 멤버들이 성실히 군생활을 하고 있어 든든하고 기특합니다. 음악뿐이겠습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흥행이 연이어 세계 1위를 찍은 뒤로 글로벌한 넷플릭스에 가장 많은 흥행작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넷플릭스 회장이 여러 번 방한을 할 정도로 대박을 안겨주었죠.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2023년 최고의 드라마 탑10 중에 하나로 우리 군대의 현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낸 기피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끼가 많습니다. 놀방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있을까요? 회식의 2차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18번을 부르며 모두 고고를 외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엄청난 인기로 방영이 되고 매번 우수한 가수들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아의 음악 고수가 이렇게 많은지 놀라고 즐겁습니다. 우리는 애로부터 신명나는 민족이었죠. 마당놀이는 지엄한 분이 사는 궁궐에서 양반의 고래등 한옥 마당에서 또 민초들의 마을 공터에서 판이 벌어졌습니다. 서당패의 공연과 흥의 장단을 맞추고 결국 우르르 나가서 다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노동의 고충을 잊었었죠. 농사를 지으면서 곤농가를 불렀고 언제 어디서나 가락을 지어 흥얼거렸습니다. 심지어 생의 마지막에도 이제감이 언제 오나 하는 장승곡을 들으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장날에 장돌뱅이의 묘기와 노래와 춤을 동네 아이들과 같이 입을 해벌리고 보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관객으로서의 경험이 우리 안에 신명을 자극하고 그 열정을 쫓아 헌신을 다하면 지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 시절은 우리 힘겹게 먹고 살기 바빴지만 우리 안에 그 흥 DNA는 음악쟁이, 고독한 기타맨, 아이돌, 스토리장인, 끼돌이와 끼순이를 만들어 왔던 거죠. 이런 끼는 공연에서 팬들의 떼창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인은 미쳤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영국의 록밴드 오아시스의 리더 노엘 갤러그가 한 말이죠. 일본 공연에 왔다가 시간이 나면 들르는 곳이 한국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공연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대 없이 우리나라의 무대에 섰던 거죠.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Japanese, who are quite conservative, and these people are really fun-loving and they express themselves. 지구 반대편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은 곡들까지 합창해주는 한국 팬들의 열정에 그는 완전히 반해서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 공연의 즐거운 충격을 미쳤다라는 이러한 애정어린 말로 소개를 해왔습니다. 에미넘, 마룬5,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콜드플레이 등 세계 유명한 가수들이 한국에 와서 관객의 떼창을 보며 감동을 했습니다. 종이 비행기와 꽃가루 날려보내는 팬 서비스에 감동하며 돌아가서 한국의 공연 문화가 최고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끼와 흥, 신명을 가진 국민인지를 증거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한턱 내는 것은 주인공으로 띄우는 우리에게 있는 독특한 사회현상입니다. 스스로 주인공처럼 음악과 드라마 또 분위기의 동화를 잘 하죠. 부모 자신이 안 되면 내 아이가 그 꿈을 이루기를 기원하며 희생합니다. 이것이 교육열로 나타난 것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이의 무대를 응원하고 공명합니다. 서양인의 주인공의식이 합리적 개인주의라면 우리는 공감과 공명의 주인공의식입니다. 공명은 서로 같은 주파수를 맞추며 진심이 통하면 울립니다. 우리는 욕쟁이 할머니 식당을 일부러 찾아가는데요. 욕이 진심이 아니고
끈끈한 정이 담겨 있는 거라 믿으며 기꺼이 욕과 음식을 먹는 특이한 공연입니다. 공감과 공명을 잘 해서 미쳤다는 말을 듣는 거죠. 자신의 진심을 알아준다고 믿으면 혼신을 다합니다. 이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촉발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룩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이고 문화 강대국 코리아가 된 심리적 요인입니다. 한 구성원으로 묵묵히 일하다가 기회가 오면 신명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우리 한국인이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제대로 미치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